안녕하세요. 경기전 분석소입니다. 오늘 경기의 핵심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꼭 봐야 할 전력, 데이터, 전술 포인트 지금부터 바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대대적인 전력 보강을 마친 광주와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장거리 원정 부진을 안고 있는 제주의 매치업이다. 광주는 아이데이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빌드업과 사이토스키의 마무리 능력이 맞물리며 직전 김천전에서 보여준 달라진 경기력을 이번에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정규 감독의 유연한 전술 변화 능력은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준비한 전술을 상대로도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제주는 서귀포 클럽하우스에서부터 시작되는 강행 군성 이동 일정으로 인해 선수단 전체의 체력 소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김신진과 네게바가 최전방과 이선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려 해도 팀 전체의 컨디션이 저하된 상황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력이 떨어질 위험이 크다. 이창민이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하려 하겠지만 광주의 새로워진 중원 조합을 상대로 홀로 흐름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높다. 광주는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 경기력에 녹아들면서 공격 전개의 다양성이 눈에 띄게 늘어난 상태이고, 이는 제주 수비진에게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매년 반복되는 제주의 여름철 원정 부진 패턴을 감안하면 이번 광주 원정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결국 선수단 보강을 마친 광주가 장거리 이동으로 지친 제주를 상대로 하반기 반전의 신호탄을 쏘아올릴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는 안양의 4-33과 강원의 4-42가 만들어내는 중원 숫자 차이가 승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매치업이다. 안양은 마테우스, 김정현, 크네제비치까지 3명의 미드필더가 중앙 지역을 장악하며 볼 점유율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강원은 서민우와 이우현 2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안양의 세자원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구조적인 숫자 열세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볼을 오래 소유하는 팀이 슈팅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현대 축구의 기본 원리인 만큼 안양의 엘라프노와 최건주는 비교적 수월하게 슈팅 찬스를 창출해낼 가능성이 높다. 현대 축구 무대에서 점유율 장악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안양이 실제 경기 내용으로 증명해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원의 고용준과 김대원이 개인 기량을 앞세워 순간적인 위협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팀 전체의 볼 점유 시간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결정적인 기회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안양의 외국인 에이스 마테우스는 정교한 왼발 인프런트킥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어낼 때마다 직접 득점으로 연결할 가능성까지 안고 있다. 마테우스의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킬패스 능력까지 더해지면 안양은 오픈플레이와 세트피스 양쪽에서 모두 강원을 위협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 정경우 감독이 중원 열세를 만회할 전술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타원은 경기 내내 안양에게 주도권을 내준 채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다. 결국 중원 숫자 싸움에서의 명확한 우위와 마테우스의 개인 능력까지 감안하면 안양이 이번 매치업에서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는 32덕이라는 상징성과 별개로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인천은 이청용과 이명주, 서재민으로 이어지는 중원의 유기적인 무브먼트를 앞세워볼 점유율을 장악하고 페리어와 제르소에게 꾸준히 양질의 킬패스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과 울산 현대를 연파한 상승세까지 더해지면서 인천 선수들의 자신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부천은 서울과 안양에게 당한 연패로 인해 팀 전체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심리적 위축은 실제 경기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가브리엘이 최전방에서 분전한다 해도 중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고립될 위험이 크고 갈레고와 김종호 역시 흔들리는 팀 분위기 속에서 제 기량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윤정환 감독의 콤팩트한 전술은 니폼니시 감독의 축구를 모티브로 삼은 만큼 상대 진영을 좁게 압박하며 볼을 탈취한 뒤 빠르게 페리어와 제르소를 활용하는 패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영민 감독이 이러한 전술적 압박에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부천은 이번에도 어려운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다. 숭이 아레나에 모인 인천 홈팬들의 응원까지 더해지면서 인천 선수들의 동기부여와 집중력은 한층 더 끌어올려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상승세의 인천과 연패에 빠진 부천의 전력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더비 매치업 특유의 긴장감과 별개로 인천이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는 FC 서울의 바베츠와 안데르손이 만들어내는 다층적인 공격 루트를 울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하느냐가 관건이다. 바베츠와 안데르손에게 수비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 클리말라와 정승원, 조효목 등 주변 자원들에게 노마크 찬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울산 입장에서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승원과 송민규의 측면 침투 플레이까지 더해지면 울산 수비진은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동시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은 야구와 보야니치를 앞세운 반격을 시도할 수 있지만 팀 전체가 수비에 집중된 상황에서 공격 전개에 투입할 자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김현석 감독의 사퇴설까지 불거진 상황이라 선수단의 심리적인 불안정성이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울산 선수들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수비에만 급급하다가 전후반 90분이 그대로 흘러가 버릴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FC 서울은 안데르손을 중심으로 한 빌드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이 3백을 활용한 수비 블록으로 초반을 버틴다 하더라도 감독 거치 문제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다층적인 공격 루트를 보유한
FC 서울과 여러 악재가 겹친 울산의 매치업에서 홈팀 FC 서울이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예상된다. 전술적 완성도와 팀 분위기, 홈 이점까지 모든 면에서 FC 서울이 앞서는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접토마 고정훈 감독이 지휘하는 김포는 공격적인 3-4-3 전술을 기반으로 윙포워드와 풀백이 측면 터치라인을 타고 올라가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패턴을 앞세워 이번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른쪽에서 원투 패스로 상대 측면 수비 조직을 흔들어버리고 컷백으로 페널티 스팟을 공략하는 전개가 반복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마침 최윤경 감독이 지휘하는 용인은 이런 클래식한 측면 공략에 대해 박스 안쪽 정렬이 무너지는 약점을 노출해왔다는 점에서 김포에게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이 수비적으로 내려앉아 버티려 해도 계속 측면으로 끌려다니는 순간 박스 안쪽이 비는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용인 선수들은 전후반 내내 수비에만 에너지를 쓰다가 승부처 구간에서 선수들의 체력 저하 현상으로 인해 다리가 풀리는 장면이 나올 공산이 크다. 그리고 김포는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를 향해 런닝 점프에 들어가면서 중간에서 헤더로 잘라먹는 세밀한 패턴이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코너킥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득점에 가까운 좋은 장면을 여러 차례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중반 이후 용인의 체력 저하와 박스 안쪽 정렬 문제가 겹친다면 김포는 측면 공략만으로도 계속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측면 침투와 세트피스 완성도까지 갖춘 김포가 이번 매치업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최문식 감독이 지휘하는 안산은 직전 경기에서 주전 골키퍼 김도담이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장이 확정된 상태로 경기를 맞이하게 된다. 2003년생 백업 골키퍼가 대체 자원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아직 프로 경험이 턱없이 부족한 골키퍼이기 때문에 안산은 경기 시작 전부터 골문에 대한 불안 요소를 노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안산의 수비 조직을 뜯어보면 측면 풀백 자원들이 1대1 대응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으며 측면이 뚫리는 순간 중앙 센터백들이 바깥으로 끌려나가 커버를 들어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센터백이 측면으로 이동하면 그가 비우는 페널티 스팟 주변과 니어포스트 사이 공간이 그대로 비게 되고 그 빈 공간으로 상대 공격수가 한 번만 파고들어도 문전 앞에서 원터치 슈팅이나 짧은 컷백 마무리가 바로 연결될 수 있다. 즉 안산은 측면 붕괴와 센터백 이탈, 박스 안쪽 공간 발생으로 이어지는 실점 루트가 구조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다. 오히려 파주 선수들 입장에서는 에이스 용병 보르하 바스톤과 베즈를 중심으로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안산의 결정적인 약점과 정확히 맞물리는 그림이다. 경기 중반 이후 안산의 골문 불안과 수비 조직 문제가 겹친다면 파주는 여러 차례의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결국 골키퍼 결장과 수비 조직의 구조적 약점까지 겹친 안산을 상대로 파주가 이번 매치업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경기 흐름과 무료 공유 내용은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전 핵심 정보는 경기 전 분석소에서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